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세 미만 어린이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아직 개발된 백신이 없어 접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도중에도 신규 실업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과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의 표지석이 지난해 12월부터 깨져 무너진 채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시정부는 신고만 하면 보수 공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LA 국제공항의 세실 람보 경찰국장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입양인 출신으로서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를 퇴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인타운 8가 부근 웨스턴 선상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델타 변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연속 실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12세 미만인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훈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최근 한 주간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9만 명으로 한 주 만에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3분의 1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미 남부의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한 겁니다. Across the board, we are seeing increases in cases and hospitalizations in all age groups. Those at highest risk remain peopl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문제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아직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맞지 못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지난 일주일 사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코로나 환자가 80% 넘게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early 72,000 children and teens contracted COVID between July 22nd and 29th. That's up about 84% from the week before. 지금까지 누적된 어린이 환자 수는 모두 42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코로나 환자의 14%나 됩니다. 9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미 보건당국은 12세 이상 아동은 반드시 백신을 맞고 아직 12살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쓸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한 3,67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추세가 감소되고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확진 판정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3,672명 발생했고 어제는 3,734명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틀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 판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진 판정 비율은 10만 명당 24명과 이번 주는 10만 명당 21명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주민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누적 확진자는 131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는 1,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내년 6월 예정돼 있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 LA 국제공항 한인경찰국장인 세실 람보 국장이 출마 선언을 한 뒤 처음으로 오늘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입양인 출신으로서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를 퇴치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인 입양아 출신으로 생후 5개월 때 LA 컴튼으로 입양된 세실 람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 LA 셰리프 국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람보 국장은 인종혐오를 퇴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3년간 셰리프국에 근무할 당시 아시안 범죄전담반에 근무한 경험을 강조하며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Particularl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Koreatown, we did a lot of outreach and in-reach to children and groups. I was the liaison with the Korean advisory committees in the Sheriff's Department, and I plan to re-implement those particular advisory committees. 람보 국장은 셰리프국의 부정부패에 맞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셰리프국으로 변화시킬 거라고도 약속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vital need for us to have a communication outlet where we can talk to one another, where people feel trusted and they trust us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on whatever their various concerns are. 람보 국장은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태미김 부시장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컨트롤러 베티 등 많은 한인과 주류 사회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직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거는 우리 한인 사회도 아주 큰 영광이고 또 하나의 축복이다. LA 셰리프 국장 예비 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집니다. 세실 람보 LAX 경찰국장이 셰리프 국장에 당선되면 한인 경찰로는 최고위직에 올라서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입구인 올림픽길에 설치되어 있는 한인타운 표지석. 이 중앙분리대에는 환영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표지석은 부서진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표지석이 절반으로 부러져 있습니다. 표지석 아래 부분에는 갱단 영역 표시로 보이는 페인트 낙서까지 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훼손된 조형물입니다. 올림픽 선상 세라노와 호바트 사이 도로 미디언에 훼손된 조형물. 1년 가까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진 거 이런 거 보이면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홈레스나 좀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훔칠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러거든요. LA시가 지난 2011년 올림픽길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한 상징물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괜히 중간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올림픽길에 설치된 상징물을 관리하는 한인단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림픽길 지역은 경제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해놓고 어느 순간에 또 낙서해면 그냥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 때면 1년 가게 내비놔두게 되면 조형물 뭐하러 해놓냐고. LA시는 훼손된 조형물을 발견하면 즉시 3일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at's almost everything is. As I know, they have you have to report the problem so they can get out there. LA 한인타운의 올림픽길을 미화하는 임무는 한인 커뮤니티의 몫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LA 한인타운 8가 부근 웨스턴 선상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응급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 가로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주 연속 줄어든 38만 5천 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2주 연속 실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에는 델타 변이의 확산 정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요구했던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은 조건부로 연기하자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눈치 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74명은 오는 16일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하자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보다는 한반도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훈련 중단을 요구한 건 남북 대화 재개의 명분이 필요해서라며 훈련 연기를 협상 카드로 쓰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동맹 간의 준비가 다 된 훈련이기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국민의힘도 송영길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각종 여건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만 밝혔고 미 국방부에선 훈련 필요성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하라고 지시한 여러 가지의 의미는 코로나 상황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남북관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가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팜스프링 시의회는 식당이나 주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도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이 팬데믹 이전처럼 정상화됩니다. LA 카운티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시립중앙도서관은 월에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금, 토요일은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5시 반,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팬데믹 이전처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멧 지역에서 규모 3.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젯밤 11시 51분 해멧에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펠팍 한인회가 홈리스를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한 쉘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펠팍 한인회는 최근 커뮤니티 단체들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신분과 직업 문제로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홈리스 쉘터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올 가을 학기에 공립교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페어팩스 교육국은 오는 23일 개학일부터 학생들이 밀키트 형태의 아침 식사와 카페테리아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이 이번 달부터 차이나타운에 순찰 인력을 증원합니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범죄로 인해 민원이 잦았던 리버 비쇼 스트리트과 노스 베리테니아 스트리트, 노스킨 스트리트에 순찰 경찰을 추가로 배치해 매일 24시간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폭염에 강풍까지 겹친 그리스에는 대형 산불이 수도 아테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지역 인근 산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진화를 위해 소방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산불이 수도 아테네까지 접근해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올림피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이며 유적지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 아테네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그리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강한 바람으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We're thankful that we still have our home and our buildings for our business because the flames came so very close that we might have been homeless today. 아테네 북부 에비아 지역에서는 산불을 피해 해안까지 밀려난 마을 주민 85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리스 소방당국은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희소 광물은 물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계속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 가격이 1년 만에 리튬은 2.5배, 니켈과 코발트도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핵심 소재들이라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옵니다.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기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희소금속 35종 가운데 19종의 비축량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00일치, 일부 품목은 최대 180일치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희소금속을 가공, 처리, 재활용하는 기술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런 분야 100대 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해놓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은 팔아치우고 있어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칠레 구리광산을 판 데 이어 1년에 니켈 6만 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호주 유연탄 광산, 파나마 구리광산 등 전 세계 12개국에 투자한 17개 광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6조 원이나 되는 광물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TF에서 해외 광산 매각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해외 광산 지분을 팔더라도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하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설화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원전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방사능이 유출돼 일본 정부도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위험 단계인 레벨 7로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일본 구구 인사가 과외 선생님이었나? 일본 총리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대선 주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신을 하거나 자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 윤 전 총장 측은 발언의 본뜻과 다르게 기사에 반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원전 자체의 폭발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해일에는 외부 요인이 작용한 사고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기사에서 삭제됐습니다. 부산일보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수정 요청이 있었고 인터뷰 취지가 후보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 강동구청장이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은 가정사를 이유로 아내와 다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입건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달 15일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투다 아내의 양쪽 손목을 잡아비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다른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아내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쓰러뜨리면서 다치게 한 폭행 치상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아내는 당시 뇌진탕 등으로 받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가정사를 이유로 아내와 언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때리진 않았다. 아내에게 사과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 이제 뭐 있었다기보다는요, 이제 언쟁이 좀 있었던 거죠.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또 가정적인 문제니까. 이 구청장 아내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을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만큼 검찰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송치할지 아니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내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LA 한인타운 8가워 웨스턴길 선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제활동이 재개된 이후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과 다름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